지금까지 제 리뷰에서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 작품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뭉치 은명이죠. 은명이는 마치 제 남동생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막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은명이는 정말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철없는 동생 같은 느낌이라는 겁니다. 이집, 옆집, 학교 어디에나 있을 법한 현실적인 캐릭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위인전에 나올 법한 완벽한 인물이나 넘사벽 서울대생 금명이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현실적인 모습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캐릭터입니다. 이 작품이 처음부터 애틋함과 슬픔을 안고 시작되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은명이는 이 드라마의 웃음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하더니 휴가 중에 아이까지 덜컥 갖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죠. 현숙이가 수염 났다고 싫어하다가 결국 옷장에 숨겨둘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임상춘 작가 스타일인가요? 충섭이도 처음에 금명이 옷장에서 두더지처럼 나오잖아요. 물론 두 사람 모두 단박에 걸립니다.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하죠? 사실 금명이가 모범생의 표상이었다면 은명이는 문제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더 웃기고 더 정이 가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학 65점을 받아왔을 때 애순이가 그걸 보고 10점이나 올랐네라고 말하는 장면. 이게 정말 현실 남매 같은 느낌이잖아요. 긴장을 해소해주는 캐릭터로서 완벽하게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철용이는 끝까지 얼굴이 안 나왔어요. 철용이와 함께 궁금증을 자아낸 건 바로 정숙이. 결혼식까지 했는데도 정숙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현숙이 닮았겠거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어쨌든 은명이의 인생도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메밀묵 장사에서 원양어선까지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만약 은명이 같은 캐릭터가 없었다면 이 드라마는 그저 판타지로 남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관식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판타지적 요소가 강하긴 했지만요. 은명이가 서울대의 책임감 넘치는 인물이었더라면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윤리 교과서가 되었겠죠. 은명이도 사실은 불쌍한 아이예요. 은명이 생일 3일 뒤에 동명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엄마는 매년 그 즈음이 되면 몸이 아팠을 거고 자연스럽게 아들의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겠죠. 그러니 머리 아프다고 누워있는 애순이를 보며 정말 머리가 아픈 걸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마음이 아파서 온몸이 아픈 것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은명이를 데리고 나가서 탕수육 사주는 관식.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천사가 아닐까요? 다른 남편들에게 충격을 주기 전에 날개를 빨리 숨겨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은명이는 엄마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누나와 비교당하고 관심과 칭찬을 받지 못해서 투덜거리긴 했지만요. 그런데 정말 대박이었던 건 은명이가 아빠에게 계속 사주겠다고 말만 했던 그 벤츠를 관식이가 결국 중고로 남아 사서 선물했다는 점이에요. 이 장면에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울다가 갑자기 이거 몇 킬로 탔어? 라고 묻는 은명이를 보고 끝까지 이럴 거야 싶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막내들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똑똑해서 말을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한다는 것. 비록 사고뭉치일지라도 내 자식이라면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라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현실 남매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 스스로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차별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모님의 사랑을 평가하려 들지 말자는 것. 모든 은명이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철 좀 들자.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